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우파연구소 김홍기 목사입니다. 작년 10월 3일에 서울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대회, 뜻깊은 대회가 열렸습니다. KCPAC 한미보수연합대회 2019가 바로 그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최명성 변호사님이 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천부당 만부당 잘못되었는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최상의 화질, 최상의 음질을 가진 최고 최상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KCPAC 2019를 주최하고 주관하신 애니첸 공동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뉴 인스티튜트 스태프들이 이 동영상을 장만하시고 또 우리 한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공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첸 회장님, 그리고 또 뉴 인스티튜트 스태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첸 회장님, 그리고 뉴 인스티튜트,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3주 후에 있을 미국의 큰 대회에서 한국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게 됩니다. 그 대회는 이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초청을 합니다. 보수연합, 미국 보수연합 정치행동 컨퍼런스 2020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2020. 네, 이 대회인데요. 여기 지금 화상에 보이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오십니다. 연설을 또 하십니다. 작년에도 하셨는데요. 그뿐이 아니라 부통령 펜스 부통령도 함께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작년에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부통령을 함께 우리가 직접 그 연설을 듣는다고 하는 거 아주 특별한 기회이죠. 여기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 대회는 2월 26일 수요일부터, 오늘이 여기 2월 1일입니다. 네, 한국은 2월 지금 2일이 되겠네요. 네, 뭐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에서 2월 29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여기 지금 보이는 게일로드 내셔널 리조트 앤 컨벤션 센터에서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그 워싱턴 DC의 도심에서, 다운타운에서 한 10여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분들은 말할 거 없고, 우리 또 미국의 동부, 뭐 뉴욕, 뭐 볼티모어, 뭐 등등, 그리고 또 미국 전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이번 대회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이 한국을 홍보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한국인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한두 번 그 분과 시간을 가질 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부스도 따로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리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PAC 2020 이렇게 하시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2월 26일 이 게일로드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전희경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광화문 집회에 갔다가 오셨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붕괴하는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집결해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불과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뭐 200만 명이 나왔다.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그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사실 제가 서초동 주민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당시에 뭐 인원은 꽤 많더라고요. 한 4, 5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2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200만 명의 민심이라며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사불란한 대응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나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여론으로 포장하고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동원해서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지자들을 이용한 전형적인 홍위병 정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경제도 무너졌고 안보도 위태롭습니다. 한미일 동맹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한 전 정권 인사 탄압은 2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재수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시작은 어찌 보면 지난 탄핵 사태였습니다. 지난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비극적인 사태였습니다. 그 결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대한민국은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분노했던 많은 사람들도 지금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3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지난 4월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공보관을 했던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잘못됐다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들끓는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비겁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선 온갖 루머와 오보를 쏟아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형적인 가짜 뉴스였습니다. 대통령은 최서원의 아바타가 되었고 세월호 7시간 동안 섹스를 하고 구판을 벌인 더러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여론 조작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금 드루킹과 함께 여론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판결 뒤에는 법정 구속까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기소 내용을 보면 뉴스 기사 8만 개, 댓글 120만 개, 거기에 8,800만 개의 클릭 시도를 보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말 엄청난 내용입니다. 당시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우리 헌법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의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를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어떤 조사도 없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발의된 지 불과 6일 만에 가결되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에 첨부된 참고 자료는 대부분 언론 기사였습니다. 루머와 오보로 점철된 언론 기사의 근거에 아무런 조사 없이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른 한쪽에서는 특검 수사가 진행됐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소한의 재판이 진행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당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재판 종료일을 3월 13일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의 방어권을 박탈했습니다.
태블릿 PC는 거짓 탄핵의 스모킹건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태블릿 PC 감정 보고서의 송부 촉탁 신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했습니다. 탄핵 사태의 진실이 담긴 김수현 녹음 파일 검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당시의 증인 신청 역시 대거 기각했습니다. 법상 최소 180일은 재판할 수 있었지만 불과 93일 만에 졸속 심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재정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최초 국회가 정리한 13개 소추 사유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4개로 정리됐습니다. 탄핵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국회 동의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중립적 역할을 포기하고 국회의 편에 서서 탄핵에 앞장선 꼴이 됐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였던 미르 재단에 대한 뇌물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최근에는 강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검사와 특별감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계좌를 추적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원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33년형을 받았고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법치는 여론이 조작되고 국회가 헌법을 어기고 검찰과 특검, 헌법재판소가 순차로 굴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법치를 복원해 대한민국을 되살릴 때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당시 부족했던 점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은 양심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무너진 법치 속에서 진정한 반성을 통해서 자유우파의 보수의 품격을 세워야 합니다. 예. 저 사실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다른 장관 자리도 아니고 그 법무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한국과의 법을 총체적으로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실 그런 편파적인, 편향적인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만 사실 법은 그 모든 것의 최소한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따르던 기본적인 룰이라고 하죠. 그런 관념이 있었고 그런 정해진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이번 정권 들어서 다 무너졌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인사청문회만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상 요식행위가 됐었지만 그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제도 자체가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상 허물어졌고요. 그 밖에도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을 압박한다. 그전에는 사실 법원도 압박하는 일도 있었죠. 우리 헌법상 명백한 상권 분립에 대한 침해죠. 우리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소위 말하는 홍위병, 일부 특정 지지층을 이용해서 벌리고 있고 언론을 동원해서 그리고 여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까지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특정 진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수렁에 빠뜨리는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진영의 수계인지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진지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저는 사실 올해 들어서 많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9년과 2016년을 비교를 해보면 이 3, 4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기억들을 잘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는 우리는 모두 공중파, 그 다음에 메이저 언론을 보고 다 그 얘기를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이저 언론이 하는 얘기들이 진실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수많은 풀뿌리 운동들이 일어났죠. 지금 유튜버들도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밖에 그전에는 사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던 시민단체였다면 지금은 자생적인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긍정적인 변화고 이 변화가 이어지면 이 문재인 정권을 넘어 사실 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대한민국에는 사실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